마트에서, 백화점에서, 동네 슈퍼에서 물건 사실 때 여러분들이 가격을 보고 사지 않습니까?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에도 강남에 있는 거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아무리 강남에 있는 아파트, 부동산, 건물 상가라도 가격을 보고 사야 되잖아요. 뭐 내 수중에 있는 돈하고 맞춰지는지 안 맞춰지는지. 그리고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키기에도 내 신용하고 내 담보물하고 등가 교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맞춰보고 부동산을 취득하잖아요. 하다못해 정말 마트에서 만두, 치킨 너겟 뭐 이런 거 사실 때에도 원 플러스 원이면 기왕이면 원 플러스 원을 사잖아요. 금태둘은 만두피가 뭐 더 맛있습니까? 일단 가격을 보고 구매를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유독 주식을 고르실 때에는, 사실 때에는, 매수하실 때에는 차트 가격을 보지 않고 좋은 회사의 주식, 성장성이 가치가 뒷받침되는 소위 우량주, 대형주는 그냥 산대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카카오가 어떻게 됐나요? NC소프트 좀 더 가벼운 종목은 더존비주어는 어떻게 됐나요? 더존비주어이라는 회사가 13만 6천 원 찍고 세상에 3만 원짜리를 깼더라고요. 이번 조정장에. 이 회사 잡주 아닙니다. 이 회사 부실주 아닙니다. 더존비주얼 세무회계 처리 프로그램을 주력 상품으로 매출, 서비스로 돈 버는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ROE, 성장성 지표가 정말 좋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아마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다루시는 분들은 더존비주얼이라는 회사의 프로그램을 많이 봤을 겁니다.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배당, 이 DPS가 참 꾸준한 회사이기도 해요. 버는 거 족족 배당 성향이 매년 30%될 정도로 배당도 성장주 치고는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그런 회사의 주식 주가조차도 신고가에서 신저가, 그것도 이게 몇 퍼센트나 빠진 건지 감이 잡히지가 않아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한번 따로 더존비주얼의 차트를,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최근 2, 3년 그리고 월봉으로 놓으시고 1980년대 후반 상장일 때부터 지금까지 22년까지 긴 호흡으로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실적이 좋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실적이 나쁘다 그래서 주가가 마냥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존비주얼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긴가민가할 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치로 판단이 긴가민가할 때, 잘 되지 않을 때 역배열에서부터, 역배열은 다들 아시나요? 역배열. 정배열은 장기동 평균선이 최하단부에 깔려있고 그 위로 중장기 이동평균선, 그 위로 중기, 단기 이동평균선이 차례대로 깔려서 주가가 추세를, 시세를 이룰 때 정배열이라고 하죠. 큰 시세가 나는 구간. 역배열은 그 반대죠. 장기동평균선이 맨 위에 깔려있고 그 아래로 중장기, 그 밑으로 중기, 단기 이동평균선이 깔려있을 때, 추세가 하향일 때 역배열이라고 하죠. 근데 큰 시세는 역배열 52주 신저가에서부터 나옵니다. 즉 약세장에서, 투매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더존비주얼도 마지막 약세장 2015년 여름부터 출발했어요. 유튜브에서는 화면이 아마 차트가 지원이 안 돼서 안 보일 겁니다. 여름, 가을 때부터 더존비주얼이 6,000원 위협하고 6,700원짜리에서 출발한 게
무려 여러분들 단 2년, 3년, 4년, 5년, 6년 6년 차 때 무려 13만 6천 원까지 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단순하게 계산하기 편하게 7천 원부터 출발했다고 카운팅을 해도 이게 몇 배나 간 겁니다. 10배 하면 7만 원입니다. 한 14만 원까지만 계산해도 약 20배가 간 겁니다. 20배. 회사가 갑자기 5년 만에 7년 만에 아니 뭐 10년 만에 20배가 성장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고 있는 게 주식 투자매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더라고요.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더라고요. 논리적으로 판단 생각하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 약세장에서 자꾸 현금을 모아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올 연말 내년 더 큰 조정이 투매가 오니까 기다려라. 아예 종합지수 숫자까지 찍어놓고 유튜브 방송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분들 그러면 개인들은 공매도를 못 친다 그래도 파생, 옵션 혹은 선물 매도를 통해서 공매도 상품에 베팅을 하면 되는데 파생 시장에서 매도로 주가 하락에 베팅하면 되는데 뭐하러 방송 키고 썸네일에 제목 자극적으로 뽑아서 매일매일 방송할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약세장에서 하락장에서 어떤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일들을 미리 학습 혹은 경험하신 분들이 이번 장 약세장에서도 카카오 후발 주자들, 삼성전자 후발 주자들이 남들보다 성공 확률, 가능성 더 높게 주도주 후보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무제표를 보면 유튜브 시황 방송을 들어보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빈 살만 왕세자가 한반도 서울 면적의 44배나 되는 네옴시티를 건설하는데 거기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수십조 원이라고 하는데 그 관련된 테마를 유튜브 썸네일 자극적으로 그래픽 화려하게 만든 구글의 네이버에 이미 퍼져 있는 트래픽을 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나 말고 그 트래픽을 가지고 이미 투자한 사람들은 호구입니까? 바보입니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주식시장이 주식 투자가 세력들이 큰 손들이 진짜 백이 주인들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여러분들한테도 돈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그동안 보셨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잡주도 중소형주도 아닌 삼성전자 카카오가 그렇게 우리 개인들 뒤통수 치고 연일 주가가 하락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실적으로 보나 가치로 보나 물론 최고로 좋았을 때 비해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긴 했습니다만 장기적인 실적 데이터 추이로 보면 평균 이상은 했습니다. 너무나도 슈퍼사이클에서 정점에서부터 지금 당장 실적 안 좋게 나온 거를 바탕으로 실적 비교를 해보니까 실적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장기적인 실적 데이터로 보면 평균 이상은 한 겁니다. 우리 동네 구멍가게도 장사가 잘 될 때가 있고 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도 경기를 타전해 그 정도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럼 박수 쳐줘야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삼성전자를 카카오를 지금 뒷국면 설거지 파동이 의심되는 낙폭가에 대한 반등 국면에서 물을 타가지고 본전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삼성전자에 가려서 그동안의 실적, 가치 대비해서 낮은 위치, 낮은 가격에서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는 새로운 주도주 후보군들을 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찾아보면 은근히 많아요. 우리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2,700여 개가 좀 될까요? 그 종목군들 중에서 대형주 살 거 몇 개 없습니다. 우리가 대형주라고 불리는 종목군들 이미 1988년 올림픽 상도 때, 1994년 자산주 랠리 버블 때, 2000년 닷컴 버블 때, 2007년 노무현 정부 랠리 때, 2011년 MB 정부 랠리, 리먼 사태 이후에 제로금리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달러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될 때, 그때 수혜받았을 때도 대형주가 많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지수는 못 갔습니다만은 개별 종목군들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수백 % 이상 올라갔습니다. 바닥 대비. 그러면 그 정권 때마다 주도주 사이클 때마다 이미 해먹은 대형주 다 제외하고 보면요, 남은 거는 이제 별로 없어요. 살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시총 상위 종목군들 대형주가 많잖아요. 근데 중소형주는 아직 무궁무진합니다. 담을 게 무궁무진해. 실제로 우리가 지금 담아야 되는 종목군들 중에 교육 섹터의 중소형주 하나는 무려 지금 사놓으면 시가 배당, 여러분들 투자 금액 대비 6%대 배당이 충분히 기대가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고배당주로 알려져 있는 교육주 말고도 중소형주 등에서 건설용 폐기물, 건설, 토목 이쪽으로 네옴시티, 수혜주 이런 거 빼고 순수하게 기업의 배당, 능력, 그동안의 실적, 그동안의 인정받은 가치 고려해봤을 때 지금 사도 배당이 3에서 4%대 배당이 기대가 되는 건설주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다들 외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명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지능순으로 그러한 종목군들로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옮겨올 때마다 누군가는 사줄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정고점을 신고가를 돌파하면 거기서 또 나도 먹겠다고, 나도 이제 가치주로 배당주로 돈 벌어 먹겠다고 지금 외면한 사람들이 또 막차 타러 올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아닌가요?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카카오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제 중소형 가치주로 배당주로 옮겨서 또 개인들이, 개미들이 꼬일 겁니다. 그때 또 현명한 사람들은 지능선으로 그들에게 물량을 던지면서 탈출하겠죠. 경제학자이자 심리학자 중에 한 명이 은 아시죠? 금, 은, 동. 이 은 거래가 잘 안 될 때 은을 사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대요. 그래서 금은방에 가서 그 은을 팔려고 갔대요. 근데 사람들이 줄을 100m, 200m 이미 쫙 서 있답니다. 그 사람이 긴장했대요. 아, 내가 한 발 늦었구나. 역시 내가 시장에서 제일 바보였구나.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은을 자기들처럼 팔려고 줄을 서 있는 줄 알았대요. 근데 웬걸, 그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은 가격이 폭등하는 걸 보고 못 참겠어! 그리고 은을 사러 갔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만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었죠. 할아버지 세대에서 아버지 세대로, 아버지 세대에서 그 아들, 딸, 손주, 손녀 세대로 이렇게 얼굴이 바뀌었고 돈의 액수, 화폐 단위가 바뀌었고, 제가 숟가락 하나 더 얹겠습니다. 트렌드. 당시 유행하는 트렌드, 상품, 유행이 바뀌었을 뿐이지 시장은, 사이클은, 흐름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우리는 교훈을 이 짧은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투자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찜찜할 겁니다. 불안할 겁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하지? 내 선택이 잘못되었으면 어떡하지? 근데 한편으로 가슴 한켠에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내가 손실 보는 것보다 나중에 투자하지 않아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놓치는 게 더 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아플 것 같다. 데미지가 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투자의 재능이 조금이라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100이면 100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락장에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명함값을 높이 받으려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면 투자에는 잼병입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 하십시오. 썸네일 자극적으로 내걸고 방송으로 돈 버십시오. 상승론자들은 낙관론자들이 돈을 버는 구간이 언제냐?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하락론자들은 명성은 없지만 상승론자, 낙관론자들은 돈을 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목적이 방송하기 위해서, 유튜브 하기 위해서 투자하십니까? 실제 내 노후 준비를 해서 내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지, 하락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최소한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는 답안지가 이미 정답이 머릿속에서 딱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종목이 남았죠. 그 투자 방법이 남았죠. 투자 방법은 지금은 재무제표를 백날 분석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2년 3년 동안 시장이 하락하면서 실적 핑계로 주가 하락한 것들이 발이 채이거든요. 많거든요. 더군다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만 코로나 투미 이후에 유동성 측면에서 주가 올라가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몇몇 종목군들만 실적이 좋았지, 중소형 가치주, 배당주, 성장주, 코로나 투미에 못 간 상승 여력이 적은 종목군들은 실적이 좀 긴가민가 할 겁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우린 배당입니다. 일단 배당받고 버틸 수 있는 종목. 지금 당장 배당을 줄 여력이 있는 회사들은 당장 위험성에 빠질 가능성 확률이 적기 때문에 배당에 집중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꼴랑 2% 배당, 1%대 배당 받아서 언제 부자가 되냐고. 누가 부자 되려고 당장 배당주를 삽니까? 10년, 20년 장기 복리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배당에 집중해야 되는 거는 경기가 지금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안전자산을 사야 되는데 주식에서도 안전자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배당을 꾸준하게 주는 배당주들입니다. 근데 그 배당주들도 배당 시즌만 되면 언론에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구글 서치 조금만 해보면 금융주부터 해가지고 배당 많이 주는 종목군들 슈팅해서 공짜로 다 배포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공짜는 공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진짜 백의 주인들이, 개미들이 우글우글 사고 있는 주식을 못하러 또 되사주겠습니까? 못하러 그 주식을 올려주겠습니까? 큰 손들은, 세력들은 여러분들은 몇 주를 가지고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업데이트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걸 올려주겠습니까? 저라면 저 혼자만 처먹겠습니다. 부를 나누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부를 뺏어갈 겁니다. 그게 당연한? 글쎄요. 그게 너무 비정상적인 저만의 생각인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착하신 분들입니까? 물론 착한 생각으로 투자하지만 그 착한 생각을 역이용하는 큰손들에게 계속 당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더더욱 시세를 많이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 시장의 사이클, 종목들의 주가의 흐름, 시세 원리를 많이 보고 깨우쳐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차트를 많이 봐야 되는데 안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배당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 숫자라도 많이 보십시오. 많은 종목을 분석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서 힌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살려고 하는 잘 나가는 주식은 아닙니다. 경쟁자가 많은 주식은, 비즈니스는 돈이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짧게 보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봬요.